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희연입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취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초고령 사회의 노인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 의료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노인 외래 정액제 설문조사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에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기자님들도 잘 아시지만 2007년 7월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수가 인상 및 어떤 물가 인상들 경제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2만 원에 묶여 있어 아니 15,000원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15,000원 당시 원래 15,000원 이하에서 1,500원 부담하던 것이 15,000원 이상 되면 4,500원으로 된 등 3배 이상 차이가 나서 진료 현장에서 진료병원 직원들과 65세 이상 어르신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아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의 왜곡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었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다시 전라남도 의사회와 경상북도 의사회가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위해서 대국민 서명 운동을 벌여서 그 당시에 약 6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가 당시 여당 정책위 의장님께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2018년 1월에 노인 외래 정액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이하는 1,500원, 15,000원부터 2만 원까지는 10%, 2만 원에서부터는 20%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또 2018년부터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 인상률이 2.62%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진료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 상한액은 그대로 2만 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처럼 또 본인 부담률이 2만 원 이하에서는 1,900원, 2,000원에서 2만 원 넘어가는 순간 2만 100원부터 4,000원대로 해서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의료 현장에 다시 또 5년 전처럼 지금 굉장히 환자분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병원 직원분들 간의 갈등이 심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의료진과 환자분들과 갈등을 없애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좀 힘을 합쳐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협에서는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논의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설문조사 결과가 합리적인 방향성 설정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조정호입니다. 방금 저희 회장님께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듯이 2007년에 노인 외래 정액제가 시행된 이후에 한 10여 년 이상 그대로 변화 없이 유지가 되다가 2018년에 이제 전라남도 의사회와 경상북도 의사회를 포함해서 여러 저희 회원들 또는 의료 현장에서 있는 갈등 때문에 한번 이렇게 노인 외래 정액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2017년에서 2018년의 변화는 추진 진찰료가 15,000원 이하였다가 2018년에 15,000원 이상이 되면서 모든 노인 추진 환자가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당시에 저희 의협에서도 발빠르게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진인데 이 내용은 기자님들도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번 설문조사는 사실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과 함께 진료의 현장에 있으면서 또 정부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그런 인식 또 현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희 회원들은 노인 정액제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 갈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부에서 인식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진료비가 나오는 구간의 환자들이 전체 노인 정액제 환자의 10% 이하다
라고 알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팩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대회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조사를 하였고요. 전국의 저희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의협신문의 닥터 서베이를 통해서 온라인 조사를 하였고 전체 응답자 수는 511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회원들이 여기에 응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총 진료비가 나오는 노인 환자의 구성이 전체 10% 이하다라는 정부의 주장과 현장의 갭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저희 전체 그 511명 회원을 대상으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총 진료비가 나오는 환자 수의 구간이 10% 이상이냐, 10% 이하냐를 조사를 하였더니 응답자의 80% 이상이 평일에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에 해당한다. 노인 환자 중에 또 주말에는 조금 진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85%의 회원들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의 환자들이 1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과는 현장과는 굉장한 갭이 있구나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앞으로 진료비 증가분을 생각하면 19,000원에서 2만 원 그런 총 진료비가 나오는 환자들도 1, 2년이 지나면은 또 지금 현행 노인 정액제에서는 또 20%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사를 했었는데 전체 그 응답자의 한 70% 이상이 19,000원에서 2만 원 총 진료비가 나오는 환자 수도 1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저희 회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노인 외래 정액제는 현재 제도가 주는 만족감이 어느 정도냐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 외래 정액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하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조사를 하였더니 전체 회원의 91.6%에 달하는 회원이 노인 외래 정액 제도는 개선을 해야지 현장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실제 세부 내용을 보면은 현재처럼 본인 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을 하되 구간을 변화하는 게 낫겠다라는 회원들이 57.5%, 전체 차등 정률제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응답을 하는 회원들이 34.1%였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의 전체 노인 환자 중에 하루 평균 보는 환자 중에 노인 환자의 비중이 40% 이상이다라고 응답을 하는 회원이 평일에는 68%, 주말에는 57% 이렇게 많은 수의 회원들이 전체 환자 중에 40% 이상이 노인 환자라고 대답을 해 주셨으며 이건 뭐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향후에 이런 노인 정액제의 대상이 되는 환자 수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우리 전체 환자 수의 현재도 거의 50%인데 60%, 70%, 80%까지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의협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은 노인 정액제를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또 이러한 변화된 제도가 결국은 영속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저희 의협뿐만이 아니고 정부와도 또는 노인단체 전체 국민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총 진료비가 나오는 구간에서 그 전 구간에 비해서 절벽 현상이라고 하죠.
굉장히 진료비가 급격하게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을 현재 20% 본인 부담에서 한 15%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총 진료비가 나오는 구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액제와 정률제를 포함을 해서 2천 원 정액제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2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초과분의 30% 정도 정률제를 같이 병행을 하면 이 정도의 사안이면 조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억셉터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대표적인 안을 두 가지를 저희가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은 향후에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정부와 또는 이 노인 단체와 전 국민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좀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여러 가지 논의 기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이 1안과 2안을 적용을 했을 때 현행 2만 원에서 2만 1천 원으로 증가할 때 현행은 본인 부담금이 4,200원인데 1안을 했을 경우는 3,150원, 2안을 했을 경우에는 2,300원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닐 뿐이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며 결국 저희 이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또 의료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파악을 해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최적의 건강의 결과를 가지고 나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대한의사협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정원정입니다. 자, 일단 의료보험 본인 일부 부담 제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이 파일을 우리 보험국에서 다 기자님들 전달해 주시면 디테일한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이제 이 정률 부담제 2번과 이제 4번 정액 부담제가 되겠는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의원급, 특히 의원급 외래 본인 부담에 대해서 이제 역사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다 정액제였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한 중반까지 정액제였는데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의미보다는 당시에는 이제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진료비를 다 계산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외래 진료 시 일부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저희가 이제 공단인 지역 통합이 되고 이제 또 단일 보험 공대 출범하면서 이런 식으로 65세 미만은 본인 부담 3,000원 이상은 또 본인 부담 1,500원 이렇게 한 6년 정도 유지를 해 오다가 이 6년 동안에도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이제 2007년도 제도 개선할 때 제가 이렇게 65세 미만은 당시 정률제로 전환이 됐고 65세는 정액제가 유지가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노인분들도 정률제로 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률제 한 15%, 20% 정도 만약에 그때의 주장을 받아들여졌으면 아마 지금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가 이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인 정액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16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노인 외래 정액제를 도입을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필수 회장님 발표처럼 이제 매년 이제 물가 상승 등으로 해서 수가 인상이 되는데 결국은 15,000원이라는 정액제 한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넘어서게 되면 그 구간을 넘었을 때 갑자기 이제 본인 부담이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토진비뿐만 아니고 재진비 역시 노인분들이 이제 기존의 만성질환으로 많이 오시지만 치주질환, 무릎 관절증, 허리 통증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을 호소하시고 또 내원하시는 분들이 물리치료, 주사 등 추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재진 진료 시에도 이 정액 구간을 넘어서서
노인 환자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서울에서만 개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충북 음성군이라는 데서 개원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군 단위에서 이제 개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어르신들의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해를 제기하니까 2016년도에 복지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결국 재정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노인 정액제 상한을 올리게 되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노인 본인 부담을 너무 낮춘다면 노인들의 의료 이용이 늘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정 축에 대해서는 저는 과대평가라고 그때도 생각하는데, 이 문제점이 뭔지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당시에 아까가 2016년도였죠. 그 다음 해부터 시행한 문재인 케어에서 지금은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어떤 그 재정 추계가 이미 지난 정부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단기 수지가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거의 매년 10몇 조씩 재정이 들어갔죠. 아마 계속됐으면 또 재정이 늘어났을 겁니다. 자, 문재인 케어에서 매년 10수조 원씩 들어간 돈은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과대 추계된 5천억 정도가 아까워서 노인 정액제를 개설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될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안, 이건 이제 2018년도에 그래서 일부 개선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북의사회에서 주장한 것은 이것을 계단형으로 하면 그 계단을 넘어설 때 갑자기 이제 점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완만한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개선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였고, 또한 매년 이제 수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만큼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액 구간도 수가 상승에 따라서 좀 올리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일본도 약간 그 부담을 늘리긴 했습니다만은 70세, 75세 이렇게 구간이 있습니다만은 75세는 계속 10%, 그 다음에 70세부터 74세까지는 20%입니다. 우리보다 그래도 낫죠. 똑같은 정률제라도. 즉, 일본도 물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노인분들의 외래 이용 본인 부담이 낮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보험 방식에서 이게 본인 부담금을 지불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걸 본인 부담이 너무 낮다 보면은 과도한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도덕적 해이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도덕적 해이, 즉 본인 부담을 낮추면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것의 가장 어떤 근본적인 결함은 뭐냐면, 가입자, 즉 의료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대등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넉넉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내게 되면, 자, 그건 틀린 겁니다. 한 달에 용돈이 100만 원의 어르신과 10만 원의 어르신한테 1,500원, 3,000원이 가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자, 그래서 보험료를 거둘 때뿐만 아니고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도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이 노인 외래 본인 부담금을 바꿔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평균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과 비교해서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통계를. 다른 OECD 회원국 비해서도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OECD 평균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OECD 평균보다 낮거든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자, OECD 평균보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한테 본인 부담금을 더 내라. 말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기사인데 아주 드리면 이제 한번 들어가서 링크 따라 들어가서 한번 연구 보고서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연구소 전문은 제가 게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한 10년 전에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상당히
그 복지부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65세 이상의 노인 정액제를 했더니 외래 보험 부담금이 감소되고 의료 이용 횟수는 좀 증가가 됐지만 의료 접근성이 향상이 됐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접근성이요. 가까이 있는 것만 접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덜해서 한 번 갈 걸 두 번 갈 수 있는 것도 접근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얘기고 또한 총 진료비도 오히려 총 진료비적 본인 부담금도 왜 뭐 자주 못 가게 되면 한 번 갔을 때 뭐 진료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것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가 됐다. 뭐 등등 내용인데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인 외래 본인 부담을 경감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아까 접근성 말씀드렸죠. 두 번째, 진료 건당 보험자, 즉 공단 부담금은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정액 구간 내 의료 서비스 원활명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액제를 하면은 어떻게 상상하냐면 얘가 2만 원이면 자 2만 원 내에선 똑같이 1,500원이니까 내가 총 진료비를 10,000원을 내나 15,000원을 내나 19,900원을 내나 똑같이 1,500원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셨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정액 구간 내에서 의료 서비스다 원활명은 없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 처방 약제비 증가도 없었다. 자, 자주 가면 약을 많이 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을 가나 두 번을 가나 왜? 한 번 가면 두 번 갈 약을 다 타게 됩니다. 근데 따로따로 가서 따로따로 타나 결국은 약제비 증가는 없었더라. 자, 그러면 노인 정액제 유일한 단점이 진료 건수, 즉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접근성은 긍정적이고 정작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액 구간 내에 의료 서비스 오담용이나 약제비 증가는 없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비용의 큰 증가가 없다고 하면 노인들이 자주 가게 해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주 가시면 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에 도움을 주어서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진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경감이 돼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건 통계입니다. 소득 계층별로 의료 국민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가입자가 제공받는 건강보험 서비스는 대동소이합니다. 즉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쓰거나 적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시죠? 예? 의료급여 환자는 좀 다릅니다. 워낙 극빈층은 좀 다른데 적어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분들, 즉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실제로 보면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다 연구를 한 결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없더라. 크게. 두 번째, 대신에 소득 대비 본인 부담률 비율은 차이가 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내가 의료 서비스는 비슷한데 본인 부담 비율, 즉 소득 대비 내가 얼마를 버는가에 따라서 의료비 부담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나 기준을 늘리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 보장성 강화라고 하면 보험이 안 되는 걸 보험을 해주거나 아니면 보험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더 해주는 게 보장성 강화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특히 경제력이 취약하고 만성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 위험 계층인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사회보험의 사회적 적합성, 소셜 어디쿼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부합되는 그런 의료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무이사로 오기 전까지 개원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노인 정액제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좀 민감한 사항인데요. 우리 회장님과 또 두 이사님께서 부회장님과 또 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왜 뭐 이런 설문조사 정도 하면은 그냥 되지 왜 기자회견까지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지금 950만 명을 넘어가고 2025년 되면은 뭐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노인분들 이제 어르신분들이 정말 좀 건강하게 방금 말씀하신 의료 접근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 이런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이 저항들이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지 않겠냐. 이것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된다에 대한 좀 그 적합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액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고 좀 더 좀 확실하게 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정부와 함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2만 원, 2만 5천 원 이 구간이
잘 와 닿으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안과 의사인데요. 안과 의사로서 검사를 한두 개만 좀 더 해보면은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부담감 환자 부담이 막 4천 5천 원씩 넘어가니까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갈등이 살짝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라도 이런 좀 이 정액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또 이 수가와 맞춰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좀 같이 여러분과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잘 좀 이해해 주실 거로 생각하고 함께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자산이 어떻게 보면 고정되고 한정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소위 말해서 커피 한 잔으로 생각하는 본인 부담금도 굉장히 크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또 미래의 저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요. 또 이제 저도 노인의학 전공자로서 말씀드리면 노인분들은 아기와 같아서 그 증상이 경할 때 치료를 빨리 들어가면은 의료비를 훨씬 낮은 단계에서 초기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병원을 안 가시고 병을 키우시게 되면은 사실은 중환자가 되시면서 오히려 이제 의료비가 재난적으로 폭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남의 모 군 의사회에서 그 자체적으로 해온 41분을 대상으로 사실 노인 외래 정액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좀 개선해 달라고 해서 사실 제가 이제 특히나 그 노인 인구가 많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다음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이렇게 회장님들하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문제가 되고 되게 민원의 많은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또 회원 권익보호위원회로도 여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나섰는데요. 사실 일단 그래서 설문조사를 먼저 해보고 나서 회원분들의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파악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그 제가 전라남도 의사회 회장님 시절에 그때 경상북도 의사회랑 같이 저희가 뭐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때도 결국은 가장 벽에 부딪혔던 게 정부의 재정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2018년에 총 진료비 15,000원이 이제 진찰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가 이제 1안도 만들고 2안도 이렇게 만들었긴 했으나 아마 이게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어떤 그 의료 접근성이라는 거, 건강권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대한의사협회가 무조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 단체로서 내려올 때는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는 게 저는 항상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도 지금 많이 만들어봤고요. 일단 대표적인 대안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또 다른 대안도 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랑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최대한 줄이면서도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사실 의료의 접근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좌운정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작은 치료비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치료비가 들면 결국 그것이 건보 재정에 이렇게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최소 여론화시키고 이슈화시켜서 뭐 일방적인 제 주장이 아닌 정보 소통을 통해서 좀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서 우리 회원분들도 저 의료 진료 현장에서 사실 의사가 이 진료 현장에서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너무 2만 원이 넘어가면 4천 되니까 내가 그거 걱정돼가지고 이 검사를 안 해야지 하고 주사 안 놔야지 이렇게 다 보면 사실 정말 어르신들께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나서서 정부랑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저기 환자들이 노인분들의 그 어르신들 6만 5천 명 서명 받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의료 현장 지금 의사 선생님들에게만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 의사나 노인들 어르신들 또 환자 이 노인회랑 또 같이 소통을 할 거고 국민들의 입장에 있어서 봤을 때도 굉장히 필요한 정책일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방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걸 소통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좌운종 부회장님께서 한 슬라이드 보면은 문재인 케어 할 때 저희가 예측한 2023년도
건보 재정의 누적 준비금, 적립금이라고 하죠. 그게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추진이 되면은 2023년에 0.7조, 2024년에 마이너스 3조라고 이렇게 예측이 추계가 됐었는데 실제로 문재인 케어의 90% 정도가 추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건보 재정의 누적 적립금이 2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청난 누적 적립금을 건보 재정에서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된다면은 노인 정액제 이쪽에 투입되는 금액 정도는 정부에서 의지만 있고 사회적인 합의만 있고 또 그러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마당에 이게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닐까 그런 제안을 저는 누적 적립금 문제를 제일 효율적이고 폼나게 쓰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그 개원의 입장에서 하나 더 첨언할 게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 현재 어떤 초제지 수가도 문제지만 또 이런 그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가산도 이제 문제입니다.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충북에 있을 때 거기에 읍단위 의원이었는데 이 할머니들이 보통 아침 일찍 오시거든요. 병원 문을 8시 반에 열면 8시부터 와서 앞에 이제 줄 서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9시 전에 안 들어오십니다. 밖에서 계속 1시간 정도 서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보통 들어와서 진료받고 물리치료 받고 하시면 9시 이후엔 괜찮은데 그 전에 들어와서 접수를 하시면 야간 가산이 걸리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여름에 땡볕에 서 계십니다. 예? 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같은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뭐 토요일 안 아프라는 법이 있나요? 공휴일을. 자, 정부가 그 복지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소셜 어데쿼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꾸 뭐 정부는 뭐 이것을 완화시켜주면 뭐 우리 용역량이 늘 것이다. 뭐 돈만 자꾸 얘기하는데 돈이 들어도 국민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어떤 그 편하게 좀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정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정 추계도요. 항상 재정 추계가 틀려요. 정부 재정 추계. 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추계를 내고 많으니까 못 해주겠다는 식인데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정말 당신들 말대로 재정 추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뭐 정말 국민 부담이 늘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다른 방법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고 막상 해보니까 좋더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국민들이 우선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공론화하고 대기업에도 공론화하고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정책적인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정책연구원 초대로 방문하셨던 도쿄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님이 일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좀 기억이 나서 공유를 드리는데요. 일본은 이미 이제 초고령화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 고령 인구가 이제 다시 감소하는 사회적인 인구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인분들의 이런 이제 건보 재정을 소요하는 의료비가 이제 감소하는 형태로 이제 패턴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것은 노인분들의 건강 수명이 늘어나서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어떤 부분을 추구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노인 외래 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